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고자 해요.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는 이런 행위들, 특히 유아 시기 존댓말 쓰는 행위에 대해서 요전에 오은영 박사가 문희준 씨랑 대화하는 와중에 아이들한테 존댓말 쓰는 거는 굉장히 나빠요. 이유는 가족 간의 위계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존댓말 쓰는 거는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이 존댓말이 원인이 아니에요. 아이한테 너무 오냐오냐 해주고 과잉 보호를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가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모는 탄탄한데 조부모들이 아이한테 너무 오냐오냐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서열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존댓말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이 존댓말도 거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존댓말 쓰는 거는 나쁘다라고 인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다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모든 거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에 따라서 이런 결과도 달라지고 또 처방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안 좋아요 라고 했지만은 어떤 아이한테는 그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저도 아이를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 거는 안 좋아요 라고 강의를 하지만은 어떤 아이는 그 안 좋아요 라고 한 거를 임시방편으로 쓸 수도 있어요. 대신 주의할 점을 얘기를 해줘요.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이 아이한테는 이것을 쓰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 뭐뭐뭐는 주의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 없이 어떤 것을 하라 마라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마찬가지 모든 아이들의 이런 평균적인 면을 보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아이도 있고 안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써서 이런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또 서열 관계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이한테 존댓말을 쓰지 않았을 때 이런 서열 관계, 위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이 이 서열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요. 저는요, 아이들 조기 영어 하는 것도 반대예요. 조기 학습하는 것도 반대예요. 왜냐면은 그것만 시키고 나머지 거는 그대로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한테 조기 교육을 시키고 조기 영어를 시키더라도 그 외에 서포트 해줘야 되는 운의 학습들을 충분하게 시켜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기 영어까지 시킬 정도면은 집에 와서 100% 다른 조기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좌뇌 학습에 많이 투자를 하고 우뇌가 발달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요. 어린 유아 시기 때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우뇌가 발달할 시기에 이 좌뇌 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좌뇌는 올라가겠지만은 우뇌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어디에 적응을 하고 창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하지만은 이 공부는 원래는 7살 넘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이 존댓말 쓰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부부 사이에도 존댓말을 써줘야 되고요. 그 위에 어른들이 있다면은 그 어른들도 존댓말을 써줘야 돼요. 식구들 전체가 다 존댓말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엄마는 쓰고 아빠는 안 쓰고 할머니는 쓰고 할아버지는 안 써. 그러면 안 돼요. 또 아이한테는 또 이렇게 하는데 부부들 간에 안 하고 또 조부모들 간에도 안 하고 또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친정 엄마일 수도 있고요. 반말을 하는데 애한테는 존댓말을 해요.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모든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한테 해줘야 아이가 오히려 그렇게 큰 아이들은 좋게 클 수가 있어요. 모든 행위는 장단점이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은 더 나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존댓말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했을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더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할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가끔 상담하다가 제가 이런 아이들은 존댓말을 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이들은 이미 많이 망가진 아이들이죠. 집에서는 뭐 엄마 아빠한테는 제대로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는 좀 버릇없게 한다든지, 집에서 엄마 말, 아빠 말을 너무 안 듣는다든지, 반항을 많이 한다든지, 또 자녀 교육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아이가 예의 범절을 많이 모른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최종으로 제가 그걸로 쓰게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부부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부부 간의 존댓말도 써야 되니까. 또 아빠도 써야 되고 엄마도 써야 되고 항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부부끼리 먼저 연습을 하세요. 부부끼리 먼저 존댓말이 돼야 아이한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천천히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존댓말이 서로서로 오고 가고 되면은 부부끼리 싸움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런 교육 방식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 존댓말을 써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집 안에서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집 안에서 엄마, 아빠, 아이랑 이렇게 존댓말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존댓말을 쓰는 순간 행동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아이한테 혼을 낼 때 존댓말로 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리 지를 일이 없어요. 아이가 5살 정도 되면은 존댓말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것들이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부부 사이에 이런 존댓말 행동들이 좀 돼야 되고요. 이런 아버지를 이용해서 써먹을 수도 있어요. 평소 때는 아빠라고 했다가 이제 존댓말 쓰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면 좋아요. 아버지 식사하시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 어디 있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언제 집에 들어오시나 전화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존댓말 표현들, 또 예를 들어서 밥, 진지 이런 식으로 존댓말 표현이 있잖아요. 한 단계 올라가는 표현. 이런 것들을 어른들을 이용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존댓말 표현에 대한 단어들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5살인가 존댓말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고 평소 생활 습관에서 우러나고 어머니가 조부모님들한테 하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존댓말 배우는 거지. 오늘부터 어른한테 존댓말 써야지 하면 애들이 요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존댓말을 평소에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존댓말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제가 권장하는 이 존댓말 쓰는 것들, 특히 전화 상담할 때, 나 아니면 또 방문해서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존댓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가 이미 사람에 대한 예절, 특히 어른들에 대한 예절이 굉장히 나빴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똑같이 어떤 처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아이한테는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100%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육아하는데 갈 길에 뭐 참고 자료는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맹신은 하지 마세요. 제 강의 또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꼭 참고 자료만 이용하시고요. 그나마 저는 이렇게 원인을 많이 밝혀주는 강의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육아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진 않아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 나이, 성별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이런 아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유튜브를 보든 다른 TV를 보든 육아 관련된 이런 TV를 보더라도 상대방 하는 얘기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식을 꼭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